이 패배자 같고 수줍고. 못생긴 소녀는 꽃 액세서리를 팔려다 실패하고 100만 원을 잃은 두 나쁜 녀석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는 판매를 정말 못한다. 과학 동아리의 조용한 소녀는 동급생들에게 꽃 장신구를 팔려고 하지만 8학년 가을 동안 아무도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100개 중 겨우 5개를 팔고 나서 그는 판매가 자신의 강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포기하려는 찰나, 밝고 파란 머리의 소녀가 나타나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가 부스를 떠난 것을 꾸짖으며 한 무리의 소녀들이 와서 총 27개의 액세서리를 샀다고 말한다. 그는 부끄러워하며 그녀의 눈을 피한 채 돈을 받아들인다. 그녀가 왜 그의 시선을 피하냐고 묻자 그는 귀여운 소녀와 대화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고 설명할 수 없다. 그녀는 왜 100개를 팔아야 하냐고 묻고 그의 지식에 놀라움을 느낀다. 그녀는 슬픈 선생님이 말해줬다고 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에너지는 압도적이며 마치 그에게 비밀을 끌어내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그 비밀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자가 진실을 알면 조롱할 것이라고 확신한 나츠메는 한숨을 쉬고 부모님이 공무원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꽃 액세서리 제작에 집중하고 싶다고 고백한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 축제에서 100개를 팔겠다고 다짐한다. 그 여자는 너무 웃어 그의 얼굴에 주스가 튀기까지 하며 어떤 이성적인 부모라도 그런 무모한 계획에 반대할 것이라고 한다. 기분이 상한 그는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남은 개수에서 68을 빼라고만 묻는다. 자신감 있게 그녀는 다음날 나머지를 팔겠다고 제안하며 그렇지 않으면 히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다. 2년 후 수업 시간에 나츠메는 온라인에서 글을 본 여자아이들이 귀걸이 때문에 궁금해하는 모습을 본다. 히메리가 그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그의 액세서리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다고 한다. 네? 그녀는 축제에서 모두 팔았고 지금은 나츠메가 가족 가게에서 제품을 배송한다. 평소의 사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꽃을 모으는 일에 돈을 받고 그로 인해 얻는 평화로운 휴식을 즐긴다. 그의 누이들은 그가 자연스럽게 내성적이라고 말하며 지금은 고독과 창의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한다. 일하는 동안 나츠메는 그를 뒤에서 안고 그의 무릎에 앉아 몇 시간째 하고 있는 일을 방해한다. 그는 헨리가 긴 머리를 가졌던 문화축제를 회상한다. 그녀는 그가 많이 변했다고 농담을 하고 배낭처럼 그에게 매달리며 일본에서 가장 좋은 것은 목을 조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든 작은 정원 가게에서의 일상적인 루틴이며 그들이 다이너에 있었던 때를 회상한다. 나츠메는 히메리에게 왜 도와줬는지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다. 히메리는 자신이 도와주려던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를 팔 기회를 봤다고 인정하며 특히 그 초커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가게 아이디어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종종 나츠메가 실험실에서 수지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고 한 번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무시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소년이 매일 정원을 돌보며 각 꽃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다듬어야 할 때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솔직히 그녀는 그의 가게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 초커를 온라인으로 사려고 했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에게 큰 부탁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비용이 들었으니 이제 나츠메는 그녀에게 빚이 생겼다. 그가 무엇을 빚졌냐고 묻자 히메리는 농담으로 친구의 눈을 간직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가 집중할 때 눈이 빛나는 모습이 좋아서라고 한다. 그녀는 친구의 액세서리를 팔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로서 같은 길을 공유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나츠메는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고 우정과 당열을 상징하는 그가 준 꽃을 떠올린다. 그 순간 그는 연락이 온 기획사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액세서리에 집중하기 위해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그것이 놓친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고집한다. 그가 30살이 되기 전에 가게를 열지 않으면 그녀는 농담으로 그와 결혼해야 한다고 한다. 나츠메는 그녀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한다. 특히 하이바리가 이제 그를 매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게다가 사귀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하이바리는 그의 옛 학교 짝사랑을 언급하며
그게 잘 안 되면 여자들을 잠재적인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나츠메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문제는 히메리가 그를 끊임없이 놀린다는 것이다. 그녀는 몇 명의 남자와 데이트했던 기억이 있지만 항상 나츠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아마도 그들은 단지 산만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로맨스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며 나츠메가 그의 가게를 열 때까지 결혼하지 않겠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그가 자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노인과 결혼하게 될까 걱정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 놀라지만 그녀는 특히 유명한 집안의 여자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안타까운 기분이 들기 시작하자 그녀는 농담이라고 웃는다. 나중에 배송을 확인하면서 나츠메는 히메리가 모든 남자들이 자신과 같을 수 있다고 말했던 때를 회상한다. 데이트는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둘 다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는 꽃을 고르는 것에 감정이입을 해서 결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만약 30세가 되어도 여전히 싱글이라면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그런 헛소리는 그만하고 그의 가게에 집중하자고 그가 더 현실적인 여자들을 좋아한다고 인정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거절당한 것에 기뻐하며 그를 뒤에서 안아준다. 오늘로 돌아와서 나츠메는 사쿠라에게 주문을 배달하고 더 많은 꽃을 사기 위해 추가 돈을 요청하며 히메리의 홍보 덕분에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남자는 그녀가 함께 걷고 있던 소년을 놀리지만 그녀는 그건 그의 상관이 아니라고 말하며 이를 무시한다. 그녀가 떠나면서 그 소년이 나츠메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남자와 여자는 그냥 친구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유해 목표를 지지하고 싶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들리지 않게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그녀는 그 여자가 그들의 유대를 존중해 주길 바란다. 나중에 나츠메가 주스를 사러 갔다가 멋진 여자와 부딪히는데 그는 예쁜 여자 앞에서는 절대 평범하게 행동하지 못해 무심코 그녀를 쳐다본다. 말없이 그는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상상을 하며 그녀의 손톱과 어울리는 팔찌를 떠올린다. 그녀는 밤에 피는 시리우스 팔찌를 차고 있었는데 나츠메는 오직 히메리만 가진 줄 알았기에 놀란다. 그런데 팔찌가 부러지자 그는 어색하게 고쳐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그 여자는 그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며 당황하고 그는 히메리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도망친다. 히메리는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수업에 돌아오자마자 성가신 파란 머리 여자가 이미 그 소문을 알고 있었고 신비한 여자가 누군지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설상가상으로 옛 시인처럼 행동하는 유명한 바람둥이 마키시마가 갑자기 나츠메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 때문에 히메리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혼란스러운 나츠메는 이 두 사람이 왜 자신을 두고 다투는지 궁금해한다. 특히 중학교 때 사귀던 사이였기 때문이다. 히메리는 그 아픈 시절을 잊고 싶다고 말하고 마키시마는 왜 그런지 모르는 척한다. 히메리는 화를 내며 그때 마키시마가 5명의 여자와 동시에 사귀고 있었다고 일깨워준다. 답답한 나츠메는 마키시마가 왜 여기 있는지 묻는다. 그때 마키시마가 자판기 앞에서 나츠메가 만난 소녀 라이언을 소개한다. 히메리는 그녀가 노치임을 즉시 알아본다. 둘 다 라이언이 이제 노치가 된 것과 다른 학교를 다녔음에도 마키시마의 어린 시절 친구라는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히메리는 라이언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의 형제자매가 같은 반이었다고 기억한다. 또 나츠메도 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 바자회 둘째 날 모델 출신이자 지금은 광고 일을 하는 라이언의 언니가 그의 액세서리를 홍보했고 아마도 라이언에게 팔찌를 준 사람이었다. 두 친구는 부러진 팔찌를 확인하려고 라이언을 찾아간다. 나츠메는 걸쇠가 닳았지만 고칠 수 있다고 보고 라이언은 소중한 장신구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당황하며 답을 찾으려고 탁자 위로 뛰어오른다. 히메리가 남자애들이 예쁜 여자 앞에서는 부끄러워한다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거울을 들어 라이언에게 무서운 얼굴을 보여준다. 그 모습에 라이언은 더 크게 분노하며 팔찌를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히메리는 무심코 그녀를 서툴다고 부르고 라이언은 체육 시간에 장난감을 훔친 일 등
예전 싸움을 꺼내며 히메리를 탓한다. 분위기가 너무 격해져 나츠메는 히메리의 꾸중 방법을 배워야 하나 고민하지만 히메리가 과거 실수를 반복하며 혼란이 커지고 또 반 친구 멜론을 잡았다는 팻말까지 붙게 된다. 한편 나츠메는 침착하게 수리를 시작해 집중하는 모습에 라이언이 감탄하고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자 두 소녀는 웃음을 참는다. 히메리가 몰래 그의 머리에 리본을 묶어 놓은 것이다. 이전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수리는 잘 마무리되고 라이언은 고마워한다. 비가 오기 전에 유가 먼저 집으로 걸어가고 라이언은 히메리와 단둘이 남는다. 라이언이 히메리에게 나츠메와 무언가 있냐고 묻자 히메리는 장난스럽게 갈색머리 여자가 그를 좋아한다고 힌트를 주지만 속으로는 질투하며 라이언에게 나츠메의 깊이나 재능은 모를 거라고 다짐한다. 그녀는 또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그와의 유대감이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기도 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오기 시작하자 라이언이 낯선 사람에게 고백받은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한 번은 친절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어요. 라이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사진을 보여주며 히메리는 그 소년의 작품들이 항상 그녀의 사진에 등장했다고 밝히고 라이언은 나츠메가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히메리는 목걸이를 꼭 쥐며 자신만이 나츠메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쩌면 둘의 우정이 기대만큼 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바람일 뿐이었을지도 몰라요. 아침 식사 시간에 유는 자신이 어떻게 히메리 외에 다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누나 사쿠라가 들어와서 유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여서 라이언과의 이상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라이언이 새로운 창작 아이디어를 떠올릴지도 모른다고 제안하는데 최근 그의 작품들이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히메리만 생각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유는 자신의 판매가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사쿠라는 그에게 단골 고객이 없다고 반박하며 그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가 꽃 액세서리 사업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가족 가게를 운영하고 히메리와 결혼해야 한다. 수업 중 유는 그녀의 말이 계속 떠올라 그녀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너무 산만해서 신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나중에 신지는 라이언에게 유에 대해 질문하고 그를 사로잡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킨다. 히메리는 그들을 보고 신지와 언쟁을 벌이다가 테니스 클럽 소녀들이 그를 끌어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헤어는 라이언과 단둘이 이야기하며 그녀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편 유는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히메리가 그의 등에 뛰어올라 수업 중 왜 그렇게 산만한지 묻는다. 유는 다음 액세서리 라인의 주제를 로맨스와 거절로 바꾸겠다는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히메리는 이를 매우 웃기게 생각하며 그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해 놀리며 즐거워한다. 유가 사쿠라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히메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만드는 것보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동의한다. 유는 히메리가 낭만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주제에 꽤 몰입한 모습에 놀란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에게 인기 있어서 사랑에 대한 경험이 더 많다고 농담을 한다. 유가 그녀를 시험 삼아 사랑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즉시 사랑은 신체적 친밀함에 대한 욕구라고 말한다. 그는 그게 욕망 같다고 반박하지만 그녀는 욕망도 사랑에서 올 수 있다고 말한다. 히메리는 상황을 뒤집어 유에게 끌리는 여자 타입이 있는지 묻는다. 유가 라이언을 묘사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를 팔꿈치로 찌르며 라이언에게 키스하고 싶었던 적 있냐고 묻는다. 유는 그녀의 중매 시도를 거절하고 그녀는 라이언을 뮤즈로 삼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유는 누구에게도 키스하고 싶었던 적이 없다고 인정한다. 히메리는 개의치 않고 그가 어떤 느낌인지 알기 위해 자신에게 키스해보라고 가볍게 제안해 유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든다. 유는 히메리에게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는지 자신 있게 묻지만 그녀는 그를 가장 친한 친구로만 본다고 말한다. 그녀는 둘 다 이전에 키스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가 그녀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하자 친구와 키스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닫는다. 그의 의심을 감지한 히메리는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의 손을 잡는다.
유는 이미 그것이 선을 넘는 것이라고 느끼지만 여전히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키스를 시도해보자고 제안한다. 히메리가 천천히 다가오자 유는 그녀의 진지함에 놀라 당황하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는다. 그는 키스를 기대하며 눈을 감지만 눈을 뜨고 그녀가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당황한 유는 그녀를 믿은 것에 부끄러워하며 쪼그리고 앉는다. 이를 본 히메리는 자신이 너무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그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토요일을 비워두라고 말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는다. 그날이 오자 유는 히메리의 쾌활한 형에게 픽업되어 놀라며 그가 그리웠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유는 스시를 고맙다고 하고 히메리가 학교에서 아는 그의 언니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똑똑하고 인기가 많기로 유명하다. 유는 학업과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과 사쿠라의 차이에 대해 자의식이 느껴진다. 그의 불편함을 알아차린 나는 그를 안심시키며 그의 독특한 재능을 강조하고 농담 삼아 그 집에 머물며 액세서리 제작에 전념하라고 제안한다. 유를 내려주며 나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급히 일하러 떠난다. 유는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히바리와 히메리가 얼마나 즉흥적인지 깨닫는다. 바로 그때 히메리가 나타나 그의 옷차림을 비판하며 촌스럽다고 말한다. 유는 그녀가 매일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히바리가 너무 서둘러서 자신을 바꾸게 하려 했다고 변명한다. 히메리는 그를 놀라게 하며 라이언을 데려왔다고 말한다. 카페에서 유는 거리감 있는 라이언과 연결되기 위해 애쓰지만 히메리가 유에 다가오는 액세서리 촬영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밝힌다. 그녀는 신나는 마음으로 라이언을 새로운 모델로 제안하고 라이언이 이미 동의했다고 밝힌다. 그녀는 식사 중에 라이언이 그녀의 팔찌를 고쳐준 것에 대해 보답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며 촬영은 라이언 가족의 과자 가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리아는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급히 변명을 하며 엄마에게 허락을 받으러 전화를 건다. 나중에 그들은 액세서리 가게를 방문하는데 유는 꽃을 테마로 한 아이템들에 신이 난다. 히메리의 관심을 끌고 둘은 라이언을 위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유는 자신이 라이언 주변에서 너무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러서며 사과한다. 히메리는 그를 놀리며 라이언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그룹은 이후 라이언에게 여러 액세서리를 착용시켜본다. 히메리는 빨간 목걸이를 라이언에게 걸어보라고 제안하고 그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 라이언이 자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목걸이를 채우면서 그는 라이언의 약간 긴장된 모습과 얼굴이 붉어지는 반응을 눈치챈다. 히메리는 기회를 포착한 듯 라이언의 옷이 너무 노출된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다. 당황한 라이언은 히메리를 공중에 들어올리며 방역한다. 그들은 꽃 코너로 향하고 라이언은 제비꽃 담쟁이 덩굴에 매료된다. 그녀는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지 기억한다. 유는 그녀의 아련한 목소리를 눈치채지만 그가 묻자 라이언은 무시한다. 히메리는 곧 장미를 고르자고 부르지만 유는 동의하지 않는다. 장미는 라이언의 절제된 옛 강렬한 아름다움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가 한 말을 깨달은 그는 재치 있게 넘기려 하지만 히메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음료를 사러 가고 유와 라이언만 남는다. 카페로 가는 길에 그녀는 누군가 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라이언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히메리가 떠난 후 유는 라이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불편하게 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들의 대화는 라이언과 히메리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유는 라이언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사실에 놀란다. 이로써 유는 라이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그녀의 조용한 성격에 깊이가 더해진다. 라이언은 액세서리에 큰 꽃을 넣고 싶다고 말하고 유는 그녀의 스타일이 대담한 디자인에 잘 어울린다고 동의한다. 그녀를 칭찬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어색하게 말을 돌리며 라이언은 얼굴이 붉어진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유는 튤립 한 다발을 발견하고 그 색깔에 신나게 감탄하지만 라이언이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녀가 지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는 튤립을 사러 서둘러 간다. 하지만 그가 떠나기 전에 라이언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조용히 요청한다. 그녀의 고요함에 매료된 그는 식물원 방문 중 꽃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 이야기를 나눈다. 길을 잃었을 때 한 소녀를 만나 서로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밝은 빨간 꽃에 끌렸고 유는 그 꽃을 그녀에게 사주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를 찾았지만 그 순간은 그에게 남아 꽃을 보존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의 작업이 그런 순간들을 보호하기를 바랐다. 라이언은 꽃이 히비스커스였는지 물어보며 유가 그것이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 말은 그녀를 아름답게 느끼게 했고 예전에는 싫어했던 머리카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꼈다. 유는 깨달음에 사로잡힌다. 정원의 소녀는 라이언 그의 영감이었다. 해가 지면서 유는 희마리를 걱정하지만 라이언은 헤어지기 전에 번호를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한편 라이언과 유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는 희마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함을 느낀다. 어느 날 아침 유는 학교로 향하며 라이언이 그의 첫사랑이었다는 불안한 깨달음에 사로잡혀 있다. 그 생각은 그를 주말 내내 잠 못 이루게 했다. 그는 희마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았지만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그를 무시했다. 갑자기 그녀가 그를 밝게 인사한다. 그녀의 뻣뻣한 자세와 분명한 거리감이 그의 의심을 자아낸다. 그가 그녀에게 토요일에 사라졌던 일과 그의 메시지를 무시한 것에 대해 묻자 그녀는 가볍게 핑계로 3미터 거리 유지에 대해 말하며 회피한다. 그가 더 캐묻기 전에 리안이 부드러운 애도를 담아 나타나고 그는 멍하니 대답한다. 그의 기분을 눈치챈 리안은 로커 쪽을 흘긋 바라보다 희마리를 숨은 채 발견한다. 그녀는 쿠키를 가져왔다며 유혹하고 장난스럽게 그녀를 꾸짖는다. 세 사람이 교실로 걸어갈 때 유는 조용히 그들의 관계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상반된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잠시 궁금해한다. 헤어지기 전에 리아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쿠키 한 팩을 건넨다. 섬세한 디자인에 놀란 그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얼굴이 달아오른다. 갑자기 그의 반응을 눈치챈 희마리는 유에게 리안에 대한 감정을 농담 삼아 놀릴 기회를 잡고 옥상에서 점심시간까지 계속한다. 그녀는 그가 리안이 과거의 그녀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을 조롱한다. 귀찮은 듯 유는 그녀를 난간에 가볍게 밀어붙이며 왜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엿듣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가 당황한 모습을 보자 그는 멈춘다. 이런 모습은 드물다. 그녀는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과 리안에 대해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반박한다. 더 이상 말없이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음료를 건네주고 떠난다. 그가 음료를 마시는 동안 그녀의 당황한 표정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다. 오랜만에 그는 조용히 그녀가 귀여워 보였다고 인정한다. 이후 과학 실험실에서 리아는 꽃잎이 하얗게 변하는 것에 놀란다. 궁금해하며 그녀는 그가 어떻게 색을 복원할 것인지 묻는다. 유는 원래의 색소를 보존해 두었고 곧 다시 색을 입힐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꽃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과거를 지키기 위한 느리지만 필수적인 단계라고 설명한다. 그러다 그의 눈 모서리에서 히메리가 다시 그를 괴롭히려는 모습을 본다. 그가 화를 내며 그녀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한다. 히메리는 유의 좌절에 명백히 즐거워하며 웃고 있다. 한숨을 쉬며 그는 리안에게 히메리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한다. 리안은 동의하며 히메리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잠시 진정시킬 수 있는 좋아하는 음료를 건넨다. 유는 리안에게 고마워하며 히메리가 항상 자신의 일을 방해해 지연을 초래한다고 설명한다. 모욕감을 느낀 히메리는 리안이 함께하기 전에는 그가 항상 플러트했다고 반박한다. 유는 신음하며 그녀를 뻔뻔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히메리는 몸을 기울이며 그들이 가짜 키스 루틴을 재개하자고 장난스럽게 제안한다. 충격을 받은 유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이상하다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게 만든다. 리아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고 유는 히메리를 꾸짖으려다 그녀가 웃음이 터진 것을 보고 놀란다. 그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히메리는 장난스럽게 그를 끌어당기며 리안이 이미 키스했다고 생각하니 하자고 제안한다. 게다가 그녀는 아직 싱글이면 서너 살까지 함께하기로 한 그들의 이른바 약속을 상기시킨다. 당황한 유는 그게 그녀가 지어낸 거라고 주장한다. 히메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지며 그녀는 항상 진지했다며
키스가 사랑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한다. 물론 그들의 액세서리를 위해서라고. 갑작스러운 제안에 유는 마음이 두근거리며 감정이 뒤섞인다. 그가 다가가려 할 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를 멈추게 한다. 히메리는 사진을 찍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리안을 놀리기에 완벽할 거라고 말한다. 당황하고 멍해진 유는 그녀가 웃어 넘기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녀는 그가 망설이는 바람에 바보라고 조용히 중얼거리지만 그는 듣지 못한다. 그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묻자 그녀는 재빨리 그의 꽃집착을 조롱한 후 가볍게 손을 흔들며 떠난다. 혼란스러운 유는 히메리가 똑같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다음 날 신주는 그를 따로 불러내어 학교 정원으로 데려가 이미 고백한 것을 알고는 리안과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빠르게 묻는다. 유는 망설이며 혼란스러워하고 고백은 기억나지 않지만 서로의 첫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만 떠오른다. 그것은 결코 공식적이지 않았고 그들은 데이트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신주는 눈썹을 치켰으며 특히 리안이 그를 위해 빵을 구워왔으니 그건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유는 어깨를 으쓱하며 확신이 없고 그의 감정은 얽혀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압도당해서이다. 그는 히메리가 최근에 이상하게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는 신주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나중에 유, 리안, 그리고 히메리가 실험실에서 보존된 튤립을 확인하기 위해 만난다. 튤립은 여전히 생생했고 리안은 감탄한다. 히메리는 평소처럼 유의 매력 부족을 놀린다. 유는 개의치 않고 프로토타입 액세서리를 리안에게 건넨다. 리안이 포즈를 취하자 히메리는 유에게 더 관능적인 사진을 요청하라고 속삭인다. 유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히메리를 꾸짖고 다시 집중한다. 리안의 포즈가 히메리와 너무 닮아 답답해한다. 그때 유는 리안의 오래된 팔찌를 보고 갑자기 그녀를 신비한 꽃에서 영감을 받은 밤의 여왕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말한다. 리안은 놀라 눈을 깜빡인다. 유는 망설이며 그 아이디어를 무시하려 하지만 히메리가 다가와 손짓으로 그를 불러 휴대폰을 준비하라고 말한다. 히메리는 리안에게 무언가 속삭이고 리안은 넓고 다정한 눈으로 유를 바라본다. 그 순간 그는 완벽한 사진을 포착한다. 아름답고 자연스럽지만 뭔가 이상하다. 걱정스러워 그는 리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히메리가 웃으며 리안을 믿는다고 놀린다. 리안은 장난스럽게 응수한다. 나중에 유는 그 사진이 새 액세서리, 라인에 딱 맞는다고 확인한다. 우아함, 신비로움, 따뜻함.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히메리에게 무슨 속삭임이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대답을 거부한다. 그러다 갑자기 사랑에 빠질 때를 위해 튤립 액세서리를 만들어 달라고 묻는다. 유는 당황해 그녀를 바라보고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싼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그는 자신이 준 오래된 초커를 알아본다. 항상 그녀를 지키겠다는 조용한 약속.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그들은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상기시킨다. 그날 밤 히메리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녀의 마음은 유와 리안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 하지만 정원에서 리안을 바라보는 유의 다정한 눈빛이 계속 남아있다. 그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다정했다. 그녀는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어쩌면 항상 그랬을 거라고 깨닫는다. 그녀는 늘 최고의 친구였고 시끄러운 존재였으며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롤이 따갑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아. 그녀는 조용히 살짝 물러나 가까이 머무르기로 결심한다. 설령 배경 속으로 사라진다 해도 며칠 후 신지, 히메리, 유, 그리고 리아는 유의 새 액세서리를 축하하기 위해 초밥집에서 만난다. 히메리와 신지는 티격태격하고 유는 분위기를 중재한다. 유는 빨간 튤립 머리핀을 꺼내 리안에게 선물한다. 히메리는 불편함을 억지 웃음으로 감춘다. 이를 눈치챈 신지는 유에게 직접 리안에게 핀을 꽂아보라고 제안한다. 잠시 망설이다가 유가 그렇게 하고 리안은 환하게 빛난다. 히메리와 신지는 너무 친밀한 순간이라며 시선을 돌린다. 그러자 신지는 한 발 더 나아간다. 리안은 일반 모델로 써야 해. 히메리는 분명 화가 났지만 사업에 좋다고 동의하면서도 리안이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말해.
히메리와 신지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다. 그녀는 리안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신지는 그녀가 몰래 원하는 역할을 리안이 차지하는 게 두려울 뿐이라고 말해. 신지는 유에게 지지를 구하지만 유는 문제를 느끼지 않는다. 그는 히메리의 아이디어였던 만큼 리안이 모델하는 걸 괜찮게 생각한다. 그는 히메리의 최근 행동이 짜증난다고 지적하지만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변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리안이 자신을 안정시키길 원하지만 히메리는 상황만 더 꼬이게 만들 뿐이다. 압도당한 히메리는 요거트를 찾다가 없어진 걸 깨닫고 화를 참지 못한다. 유에게 음료를 쏟으며 친구 관계는 끝났다고 소리치고 둘은 서로에게 고함을 지른다. 학교에서 다툰 후 유는 히메리가 우정을 끝냈다는 사실에 눈에 띄게 속상해한다. 습관처럼 요거트, 음료 2개를 사지만 그녀가 더 이상 옆에 없다는 걸 깨닫는다. 수업 시간에 유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지만 히메리는 비웃는 눈빛만 보낸다. 말을 걸어보려 간식을 꺼내지만 히메리는 거부한다. 답답해진 유는 크게 소리내어 함께 가게를 열던 전통을 끝내자고 농담하자. 그녀의 미소가 사라지고 눈물이 맺힌다. 반 친구들이 그녀를 안타까워하자 유는 당황하지만 히메리의 메시지가 그를 산만하게 한다. 그녀가 연예기획사와 계약하는 사진과 곧 전학 간다는 소식이었다. 충격받은 유는 답을 요구하며 벌떡 일어나지만 히메리는 웃으며 연기하던 척을 멈추고 교실을 뛰쳐나가고 유는 허탈하게 뒤쫓는다. 유는 리안을 만나는데 리안도 히메리에게 도쿄로 간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둘은 그녀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좋아하는 간식을 숨겨놓고 함정을 설치하기로 한다. 히메리가 나타나 그들의 계획을 조롱하지만 결국 미끼를 물어버린다. 유가 뛰쳐나와 계획이 성공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녀가 관심을 원한다고 비난하자 그녀는 도망친다. 유가 그녀를 쫓아가 잡는다. 압도당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때린다. 그것은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유는 그녀가 우정을 저버렸다고 비난한다. 히메리가 방역하고 그 싸움 중에 유가 실수로 그녀의 펜던트를 부순다. 그녀의 처참한 반응을 보며 유는 그들의 유대가 더 이상 싸울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쓴 비난이 오가고 유는 히메리가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도우미로만 여겼다고 비난한다. 마침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숨겨왔던 아픔을 드러낸다. 한때 그녀의 것이라고 약속했던 타이틀이었지만 유는 쉽게 리안을 주 모델로 만들어버렸고 히메리에게는 예비 역할처럼 느끼게 했다. 그녀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두 번째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분노에 차서 그녀는 초커를 찢어버리고 내던지며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곳으로 떠나겠다고 다짐한다. 나중에 유는 혼자 정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는데 신지가 다가와 리안의 걱정을 말하며 음료를 건넨다. 유가 왜 신지가 리안을 밀었는지 묻자 신지는 리안이 드디어 유의 온전한 관심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유는 히메리가 명확한 마음 없이 계속 유에게 매달리면 모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유는 히메리가 단지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신지는 만약 그렇다면 유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리안에게 아직 망설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유에게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라고 재촉하며 히메리를 영원히 잃기 전에 결정을 내리라고 한다. 신지가 떠난 후 유는 모든 것을 곱씹으며 손에 쥔 히메리의 부서진 펜던트를 바라본다. 그날 저녁 유는 히메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가 떠난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한다. 그녀의 대답은 멀게 느껴진다. 이미 마음을 정한 듯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일을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임을 기억한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없이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간단한 사과를 보내며 그녀가 머물게 할 수 있다면 양보하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가 답장을 하자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히메리는 혼자서도 잘 지낼 것이고 그는 그녀 없이는 사업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도 그는 혼자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한다. 한편 히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유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할 계획에 만족한다. 하지만 부서진 초커가 번뜩 떠오르자 그녀는 슬픔이 스며든다. 그것을 떨쳐내며 그녀는 봉제 인형을 주먹으로 치며 유가 자신을 되찾기 위해 더 노력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그녀는 심지어 그에게 키스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고민한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사과도 드라마틱한 제스처도 없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피한다. 히메리도 혼란스럽고 나기아는 공포에 휩싸인다. 그녀는 육아 우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설득한다. 저녁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그녀는 SNS를 확인하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있는 라이언의 사진이 잘린 채 올라온 것을 본다. 히메리는 바로 유의 팔이 그녀 옆에 있는 것을 알아본다. 며칠이 지나도 유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는다. 제품 출시가 이루어지고 라이언은 주연 모델로서 멋지게 보인다. 질투심이 치밀어 오르며 히메리는 자신이 대체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녀가 부엌에 들어서자 오빠 헤이바리는 그녀의 기분을 눈치채고 무심하게 그녀의 거리감을 언급한다. 감정을 숨기지 못한 히메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헤이바리는 분노하며 유를 감정적으로 조종한다고 비난한다. 그는 중학교 때 유의 가능성을 믿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겠다며 꽃 장식을 팔도록 도와준 은혜를 상기시킨다. 히메리는 일이 뜻대로 안 됐다고 유에게서 등을 돌린 그가 냉정하다고 비난한다. 압도당한 히메리는 결국 자신이 유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한다.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에 헤이바리의 마음이 누그러지지만 그는 그녀가 선택해야 한다며 유를 위해 싸우거나 자신의 꿈을 계속 조치라고 주장한다. 헤이바리는 자신의 일이 종종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위해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다음 날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히메리는 유에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낸다. 그들은 과학 실험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긴장한 채 도착한 그녀는 먼저 유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유가 실수로 그녀에게 봉투를 건넨다. 그것은 그의 학교 자퇴서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서 도쿄로 따라가기로 결심했으며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작 활동 없이 자신이 충분할지 걱정한다. 히메리는 감동받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함께한 시간을 떠올린다. 충동적으로 그녀는 편지를 찢으며 자신은 도쿄에 가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유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가선다. 깜짝 놀란 히메리는 음료를 쏟고 그를 밀쳐내며 그 순간을 웃어 넘긴다. 그녀는 지금처럼 지내도 된다며 여전히 그를 위해 모델이 되어줄 의향이 있다고 말한다. 호기심에 그녀가 무엇을 주려던 거냐고 묻자 그는 수리한 오토바이와 우정 반지를 건넨다. 그는 그것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친구가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장난스럽게 히메리는 그가 자신에게 그것을 걸어보라고 요구하고 꽃 옆에 있는 씨앗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이 씨앗이라고 밝히며 그들이 30살이 되었을 때 여전히 솔로라면 결혼하겠다는 어린 시절의 약속을 그녀에게 농담합니다. 나중에 여자 화장실에서 그녀는 조금 슬프지만 그의 곁에 있어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녀가 나가자 친구들이 유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한편 과학 실험실에서 유는 친구에게 희귀한 꽃과 씨앗에 대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히메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씨앗은 그의 숨겨진 사랑의 상징인 보라색 튤립에서 온 것이며 그는 고백하기가 두려워합니다. 어린 시절 유는 아름다움, 특히 꽃에 매료되었습니다. 꽃을 보존하는 것은 그의 조용한 탈출구가 되었고 그는 종종 수업 중에 꽃책을 읽으며 중학교까지 혼자 지냈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법을 마스터했다고 생각했을 때 히메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녀가 점심을 같이 하자고 초대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녀는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료를 건네며 그를 끌고 갔다. 그녀의 친구들은 실망한 표정이었는데 아마도 그녀의 동행을 기대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유는 어색하게 옆에 서 있었다. 그가 슬쩍 빠져나가려 할 때 그녀는 그를 과학 실험실에 평소 점심 장소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최근 그가 멀어진 것에 대해 직설적으로 물었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일부러 그녀를 피한 건 아니었지만 반 친구들이 그녀를 위해 한 발 물러나라고 압박하자 조용히 거리를 뒀다. 그녀는 그에게 한 남자에게서 온 문자를 보여줬다. 그 남자는 이미 연애 중이었지만 그녀와의 기회를 위해 바람을 피우려 했다.
그리고 그 남자 여자친구가 히메리를 남자친구를 빼앗는다고 비난하는 메시지도 함께였다. 그녀는 인기 있는 무리가 멀리서 보면 매력적이지만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적 드라마에 지친 그녀는 조용히 육아일하는 모습을 보는 편이 더 편안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항상 최고의 친구로 남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을 맹세하게 했다. 그래야 그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을 테니까. 붙잡힌 가락이가 동의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약속을 되새기며 웃으며 달아났고 유는 숨을 헐떡이며 실험실을 뛰어다녔다. 쉬면서 그녀는 짓궂은 구원자들을 피하려고 가짜 연애를 하자고 농담했다. 유는 소문을 걱정하며 즉시 거절했지만 손가락을 그녀의 손가락과 엮으며 반쯤 진지하게 진짜 사귀자고 놀렸다. 지금 유는 히메리에게 완전히 빠져 반지를 줄 때 고백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건물 밖에서 그녀의 미소를 보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어색함을 놀리며 아파 보인다고 말했다. 둘은 수업 가는 길에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았다. 유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다가 그녀가 벨트를 가리키자 거기에 초커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유는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모습에 잠시는 놀라며 눈을 깜빡였다. 그는 초커가 낡아 보여 새로 만들어주겠다고 가볍게 제안했지만 히메리는 재빨리 거절했다. 그녀에게 의미가 있어요? 유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만 자신이 쳐다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물러난다. 어색함을 풀기 위해 히메리는 그가 그녀에게 그렇게 빠졌다면 데이트를 하라고 농담한다. 유는 가짜 고백으로 맞장구 치며 좋아한다고 말한 후 웃으며 넘긴다. 그녀의 표정은 그대로지만 그녀의 침묵은 날카롭다. 그녀는 음료를 홀짝이며 눈길은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얼마나 어색했는지 지적한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무언가를 기억했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난다. 화장실에서 그녀는 세면대를 잡고 얼굴에 물을 묻히며 진정하려 한다. 잠시 동안 그녀는 그를 믿고 감정을 거의 드러낼 뻔했으며 최근 라이언으로부터 온 메시지도 함께 떠올린다. 한편 수업에 가던 길에 유는 교무실로 불려간다. 점심시간에 일하는 런의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해 밤새 깨어있다가 잠이 들어 거의 빈 중간고사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일요일에 재시험을 제안받는다. 도와주고 싶었던 히메리는 그에게 자신의 좋아하는 음료를 주고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또한 사람들이 그가 보존된 꽃 작품의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지만 유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유의 무관심은 히메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녀는 그에게 소문이 퍼지면 소녀들이 그에게 몰려들 것이고 모델이 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슬퍼한다. 마치 라이언처럼 그를 잘 아는 만큼 그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압도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가 항상 그의 최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의 진지한 눈빛과 갑작스러운 가까움에 히메리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다가 당황하여 그를 때린다. 그는 항의하고 그녀는 그에게 짜증을 내며 그가 너무 진부하다고 말한다. 육아 복도에서 조용히 자신들을 지켜보는 라이언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논쟁은 갑자기 멈춘다. 뭔가 이상하다. 평소에는 그녀에게 쾌활한 라이언이지만 지금은 불안함을 느낀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하며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아내려 한다. 라이언은 차갑게 그녀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하고는 재빨리 떠난다. 나중에 히메리와 유 둘 다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 히메리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괴로워하며 답답한 마음에 친구로서라도 유 곁에 있기로 조용히 다짐한다. 그녀는 신지가 유의 정체를 누설했다고 의심한다. 옥상에서 신지는 라이언이 유의 마음을 얻도록 돕기 위해 그랬다고 인정한다. 히메리는 단호하게 말한다. 라이언이 그녀를 끊어내더라도 유는 여전히 가장 가까운 친구일 거라고. 신지는 그걸 믿지 않아.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해. 유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너무 뻔하다고. 그녀는 유가 도쿄로 떠날 준비를 할 때 기회를 놓쳤어. 이제 신지는 리안이 실제로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생각해. 그는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떠나. 방과 후 히메리와 유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며 그의 시험에 대해 이야기해. 그들은 공부하러 킴의 집으로 가고 있고 유는 지난번 그녀의 가족의 압도적인 환영을 기억하며 불안해해. 둘이 단둘이 있다는 걸 알자 히메리는 그의 이마를 쳐서 그가 거짓말한다고 비난해.
그녀는 그가 공부를 빼먹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히메리는 히메리가 집에 없다고 설명해. 그녀가 공부 자료를 보내왔어. 그는 잠깐 흥분했지만 히바라가 그를 파티 장식으로 놀라게 했다. 히메리는 문간에서 웃으며 장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혼란이 지나고 그들은 거대한 책 더미의 자리를 잡는다. 히메리는 안경을 쓰고 날카롭게 집중하며 튜터 모드에 들어가서 너를 한숨 쉬게 만든다. 그는 드디어 왜 그녀가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히메리는 자신감 있게 그녀의 팀이 그 없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그의 오늘 유일한 일은 육아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는 육아꽃 장신구를 만드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성적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육아 졸업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걱정 없이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유는 헤브르의 강렬한 시선에 놀라며 히메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닫으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행운을 빈다. 몇 시간 후, 공부 세션이 끝난 후 그녀는 유에게 오빠를 편안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오빠가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가 완벽한 표적이었다고 농담을 한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처럼 웃으며 그녀는 유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연한 파란색 유카타에 어떤 액세서리가 잘 어울릴지 궁금해하는 것을 본다. 그가 더 이상 꿈을 꾸기 전에 그녀는 그를 놀린다. 목욕탕에서 유는 스파 같은 분위기에 놀란다. 카마리가 그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나가자 그는 옷을 벗기 시작한다. 그러다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돌아와서 다시 들어온다고 알린다. 당황한 유는 그녀가 장난스럽게 사과하며 그의 등을 씻어주겠다고 제안하자 급히 몸을 가린다. 소년과 소녀 사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의 표정이 굳어진다. 하지만 히마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놀린다. 당황한 유는 대담하게 그럼 등에 때를 밀어달라고 말한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지만 뜻밖에도 잠시만 기다려달라며 동의한다. 문이 닫히자 유는 그녀가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앉아있다. 누군가 등이 밀기 시작할 때까지 살짝 들여다보다가 히마리를 보고 소리 지른다. 진짜 히마리는 밖에서 웃고 있다. 짜증난 유는 장난이 재미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넘기고 그는 어색하게 그들의 우정을 설명하려 한다. 히마리는 안도하는 듯하지만 사과하지 못할까봐 두려웠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사과한 사람이 자신인 유가 혼란스러워하자 그녀의 의심이 커진다. 그녀는 답변을 요구하고 유가 말할수록 그녀의 표정은 굳어진다. 한편 진짜 히마리는 침대에서 킥킥거리다가 노크 소리에 멈춘다. 유인 줄 알고 쾌활하게 부른다. 하지만 히마리가 소름 끼치는 표정으로 들어오자 미소가 사라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 다음날 아침 히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도 평소처럼 유에게 공부 팁을 주며 학교로 데려다 준다. 학교에서 그녀는 조용히 히마리가 사라져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라이언이 도착해 차갑게 유만 인사한다. 그는 공부하러 자고 갔다고 설명하려고 한다. 라이언의 눈빛이 결단력으로 반짝이고 그녀는 자신도 그들의 세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다. 수업 중 유는 라이언이 하이마리와의 공부 세션에 자청해서 초대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라이언이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문자로 물어보자 그는 그녀가 진지한지 확인한다. 그녀는 하이마리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엄마에게도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이마리는 유감 문자를 보내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라이언이라고 정확히 추측한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를 놀리고 이제는 그녀의 집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분적으로는 유가 싫어하는 사람의 여동생에게 자기 집을 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장소를 고려하면서 하이마리는 육아 공부 데이트에 신이 난 것 같다고 농담하고 어젯밤에 어색한 순간을 언급해 유를 당황하게 만든다. 그는 수업 중 그녀를 꾸짖고 그로 인해 짜증난 선생님의 주목을 받는다. 쉬는 시간 동안 두 명의 친구가 유에게 그의 꽃 액세서리, 사업에 대해 묻고 맞춤 주문을 원해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신지가 도착해서 유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핑계대며 여자아이들을 보내고 그들은 신지를 좋아하지 않아서 말없이 떠난다. 한편 하이마리는 라이언에게 그녀의 집에서는 공부할 수 없다고 말하고 라이언은 실망하며 히메리의 의도를 확신하지 못한다. 정원에서 유와 신지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히메리에게서 신지가 자신의 정체를 누설했다고 들은 유가 그에게 따진다. 신지는 무심코 인정하며 라이언이 유에게 더 가까이 가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유는 이 공부 모임에 라이언이 참여하지 않도록 간절히 부탁하지만 신지는 놀라서 웃으며 유가 두 소녀를 끌어당긴다고 농담한다. 유가 진지하게 말해달라고 하자 신지는 유 자신의 행동, 특히 히메리에게 반지를 준 것을 탓하며 둘 다 봤다고 말한다. 나중에 유는 히메리를 만나고 그녀는 그의 집에서 모임을 하자고 제안하지만 두 소녀가 밤새 머무르는 것에는 망설인다. 히메리는 이미 라이언을 초대했다고 장난스럽게 주장한다. 유는 아니라고 하려고 하지만 그녀가 너무 귀여워서 참을 수 없다. 위원회 멤버가 히메리에게 회의에 대해 상기시키자 유는 라이언을 혼자서 처리하게 된다. 방과 후 유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방이 엉망인 것에 당황하며 벨이 울리기 전에 급히 청소한다. 그는 재빨리 문을 열고 스타일리시한 옷차림과 최근 자신이 만든 꽃 액세서리를 착용한 레이안을 멋지게 맞이한다. 그는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하며 잠시 둘만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가족은 아직 일하고 있고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 레이안이 주변을 둘러보자 꽃이 없는 것을 눈치챈다. 유는 웃으며 옷장을 열어 숨겨진 작은 정원을 보여주며 식물들을 그곳에 숨기는 이유는 장난꾸러기 고양이 후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일부는 독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에게 아기 세이지 식물을 보여주며 이 식물이 진정 효과와 집중력 향상에 좋다고 말한다. 공부할 때 이상적이다. 레이아는 그의 식물 지식과 그것을 삶에 통합하는 모습에 감탄한다. 유는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레이아는 기꺼이 동의하며 자신이 반에서 2등이라고 언급한다. 놀란 유는 1등이 누구인지 묻는다. 라이언의 얼굴이 약간 굳어지며 신지라고 말한다. 시작하자 유는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그의 시선이 의도치 않게 그녀의 가슴으로 향한다. 당황한 그는 음료를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피한다. 그 사이 라이언은 세이지 향을 맡고 그의 침대를 발견한다. 한편 주방에서 유는 히마리와 루네를 비교하는 생각에 잠긴다. 그는 잠시 히마리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두 소녀가 함께 있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한다. 유가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라이언이 그의 베개를 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그는 빠르게 한번 쳐다보고 조용히 테이블로 돌아가 앉는다.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서 유는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당황한 라이언은 그 향에 대해 궁금했다고 인정한다. 그것은 아기 세이지의 달콤한 향기를 떠올리게 했고 베개도 같은 향이 났다. 유는 침착하려고 애쓰며 자신이 마시는 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허브로 만든 차이고 침대에 조금 쏟았다고 한다. 라이언은 차를 맛보고 즉시 기뻐한다. 당황함을 잊고 다시 베개를 움켜잡고 냄새를 맡아 일치함을 확인한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유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는 그의 침대에 누워있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유는 얼어붙고 조용히 그를 사랑해온 루네를 거절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그는 히메리를 선택했지만 라이언은 우아하게 지나갔다. 이제 유는 라이언이 그의 침대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공부로 돌아간다. 해가 지면서 그는 누군가 도착하기 전에 그녀를 깨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유가 다가가자 리오는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무심코 그를 끌어안는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고 히메리와 사쿠라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는다. 유는 리온의 품에서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하며 변명을 중얼거리고 리오는 잠결에 킥킥 웃는다. 곧 그녀는 깨어나 어색했던 순간에 대해 사과한다. 사쿠라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리온처럼 덤벙대는 사람이 어떻게 코리아의 언니일 수 있냐고 묻는다. 호기심이 생긴 히메리는 리온의 언니에 대해 묻고 그녀가 코리아의 초기 작품 홍보를 도왔던 것을 기억한다. 사쿠라는 자신과 코리아, 히메리가 예전 반 친구였고 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여전히 가까웠다고 말한다. 히메리는 놀라며 리온의 언니가 민감한 주제인 줄 알았다고 생각한다. 사쿠라는 모두 다 자라서 옛 문제들은 이미 극복했다고 안심시킨다. 리온은 그녀에게 감사하며 언니의 친구 관계에 대해 거의 몰랐다고 고백한다. 사쿠라는 라이언이 유를 좋아하는지 직설적으로 묻고 둘 다 당황한다. 사쿠라는 한숨을 쉬며 라이언의 남자 취향이 언니와 똑같이 별로라고 농담한다.
그녀가 떠난 후 유는 자신의 직설적인 말에 사과한다. 라이언은 그를 안심시키며 사쿠라가 다정한 언니인 것이 부럽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언니는 명절에 연락조차 하지 않는데 말이다. 케이크를 간식으로 먹으면서 그는 사쿠라가 라이언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녀와 유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놀랐을 뿐이라고 언급한다. 너는 히메리에게 라이언이 이미 유에게 3번 고백했다고 캐주얼리 말하며 이제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사라졌다고 전한다. 히메리는 깜짝 놀라며 상황을 따라잡으려 한다. 라이언은 그녀의 반응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지켜본다. 히메리는 그의 차분함을 우유부단으로 오해하고 라이언을 가지고 노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녀가 계속하기도 전에 라이언은 그녀의 얼굴을 잡아 멈추고 따뜻하게 유에게 그녀가 정말로 그의 첫사랑인지 묻는다. 유는 리안이 첫사랑이었다고 인정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대답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라이언은 개의치 않고 그녀의 노트북에 무언가를 적고 다음 고백에 사용할 것이라고 명랑하게 말한다. 주제를 바꾸며 유는 소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는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우정이 끝날 예정이었다고 고백한다. 라이언은 상처를 받아 거리를 두기로 계획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아는 히메리가 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다. 유는 히메리와 함께 도쿄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인정하지만 라이언은 놀랍게도 자신이 과민 반응을 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라이언은 신지가 그녀에게 명확성을 주었고 유가 그녀를 수년간 소중히 여겼던 만큼 히메리를 원망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공유한다. 그녀는 소외감을 느끼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며 그들의 연결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다. 유와 히메리가 놀라지만 라이언은 히메리의 결단력에 감탄하며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그들을 지원하고 싶어 한다.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한 그들은 따뜻하게 그녀를 환영한다. 라이언은 또한 배운 것을 가족의 디저트 가게를 개선하는 데 적용하고 싶어 한다. 새로운 파트너십과 유의 꽃집과의 미래 협력을 축하하며 모두 함께 환호한다. 그날 밤 아이바리는 히메리를 데리러 와서 라이언을 들여보낸 것을 충동적이고 위험하다고 비난한다. 대답하기 전에 히메리는 한때 라이언을 당신에게 밀어냈다가 나중에는 그의 관심을 갈망했던 기억을 떠올린다. 물러서지 않고 그녀는 히버가 싫어한다면서도 몰래 키리아를 만나고 있다고 반박한다. 그는 그것을 일축하며 그녀에게 미래에 집중하라 말하고 감정적인 결정으로 당신을 끌어내린 그녀를 탓한다. 그는 냉정하게 그녀는 대체 가능하며 당신 곁에 너무 편하게 있지 말아야 한다고 한탄한다. 잠시 침묵 후 그녀는 진지하게 그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거짓말 그만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너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녀는 동의하고 그가 진전을 보인 것 같아 그녀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지 묻자 좌절한다. 금요일, 유는 모든 시험을 결석하고 선생님은 그가 게으름 피운 것에 대해 꾸짖는다. 여름의 첫날이 다가오고 유는 더운 날씨에 놀라 잠에서 깬다. 집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여름 교복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한다. 학교 가는 길에 유는 시험이 끝났고 라이언이 팀에 있어서 공부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고 느끼며 조금 가벼운 기분이다. 학교에서 하이메어가 그를 맞이하며 목걸이로 된 반지 자랑을 한다. 당황한 유는 작은 대화로 침착하려 하지만 하이메어는 그녀의 옷에 대해 얼굴이 붉어진 그를 재치 있게 놀린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눈을 좋아한다고 대담하게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유는 놀라서 가볍게 그녀를 꾸짖으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그녀가 순진한 척할 때 그는 전술을 바꾸고 다시 유혹한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몸을 기대며 그에게 키스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다가 이마를 툭 친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고 다시 툭 친다. 히메레는 유아 라이언이 최근 그녀의 농담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녀는 계속 유에게 연애에 서툴다고 놀리며 유는 연기를 그만두고 수업에 집중한다. 수업이 끝난 후 그는 팀 회의를 소집할 생각을 한다. 히메레와 유가 자판기 근처에 머무르자 의외로 류리 나타난다. 그녀의 교복이 눈길을 끌고 유는 너무 오랫동안 쳐다봐서 히메레를 짜증나게 하는데 그녀는 전에 눈에 띄기 위해 포즈를 취해야 했다.
그들은 모두 정원에서 만날 것을 합의한다. 유는 꽃이 너무 빨리 시든다고 말하고 히메레는 빠른 사진 촬영을 제안하는데 주로 자신의 모델과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다. 마와 아스이가 나타나 액세서리 아이디어에 대해 묻습니다. 유는 그들을 연구실로 데려가 부품 상자를 보여주지만 그들은 감동하지 않고 개인화된 것을 요청합니다. 유는 얼어붙지만 히메레가 나서서 맞춤 작업은 시간이 걸리며 유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만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들은 그것이 마오의 기념일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맞춤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유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창의적인 가능성을 봅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작업하기로 동의하지만 그것이 그를 지치게 합니다. 히메레는 그가 회의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농담합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라이언은 계획을 다듬는 동안 재고 정리를 제안합니다. 다음 날 유는 일본 산수유 꽃을 사용하여 힘과 성숙함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히메레는 너무 진지하다고 생각하지만 유는 그것이 커플의 유대감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여자애들은 상징성을 좋아하지만 결국 결정하는 건 고객이라고 상기시킨다. 가격이 문제가 되자 유는 자신의 작품이 비싸고 마오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히메레는 그의 구매자 대부분이 학생이 아닌 성인이라고 지적한다. 라이언은 그녀의 모델 활동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을 타깃으로 삼을 가치가 있다고 덧붙인다. 두 여자 모두 브랜드 성장에 만족하지만 늘어나는 여성 팬수에 대해 걱정한다. 라이언은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 잠깐이지만 부드러운 대화를 나눈다. 나는 유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농담하며 화제를 돌리려 한다. 유는 고객과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온라인 매장에 개인적인 터치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며칠 후 유는 마오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일본산 산수유 꽃을 선물하고 둘은 그 희귀한 선물에 매우 기뻐한다. 그들의 기쁨에 힘입어 유는 맞춤 작품을 위해 치수를 재기로 한다. 마오의 남자친구는 처음에는 커플 주얼리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그녀가 유의 작품에 기뻐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꾼다. 그날 밤 유는 정성껏 목걸이 제작에 몰두한다. 아침이 되자 그는 우아하고 진심이 담긴 작품을 선보여 커플을 감동시킨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곧 학생들이 맞춤 액세서리를 요청하며 연구실을 찾는다. 해머리와 라이언은 이 소식에 놀라지만 이를 유망한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저 더 나은 시스템이 필요할 뿐이다. 맞춤 작품이 전달되자마자 받는 이는 즉시 그것에 반한다. 그녀는 유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상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짝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을 돌릴지 궁금해한다. 유와 해머리는 어디서 시작된 일인지 의아해하며 서로를 바라보는데 주문을 하려는 소녀들 무리가 끼어든다. 쉬는 시간에 모인 무리 속에서 해머리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보고 놀라며 이 소문을 만든 마오와 아수티 덕분이라 생각한다. 소문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그 관심에 감탄한다. 영감을 받은 팀은 바로 작업에 착수한다. 유는 대신에 해버 자리에서 일하며 고양이가 계속 귀찮게 한다고 설명한다. 해머리는 그의 피곤함을 눈치채고 무릎을 대어주며 라이언이 도착하면 깨워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어색해하지만 조용함의 위로를 받아 받아들인다. 쉬면서 해머리는 농담 삼아 그가 자신을 라이언과 비교한다고 말한다. 그는 변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신지처럼 너무했으며 낭만적이려 한다며 놀린다. 그러다 유는 진지해져 과거 신지와의 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원했는지 묻는다. 해머리는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라이언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귀엽게 보였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싶었다고 말한다. 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들 사이의 정적은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그를 진정시킨다. 그는 해머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기쁘고 비밀스럽게라도 친구로서 가까이 있어주길 바란다. 하지만 그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안다. 결국 그는 잠이 들고 해머리는 그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는 최근에 다르게 변했는데 아마도 사업 확장의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고 그것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한다. 비록 그가 이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그가 준 액세서리는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녀는 그것을 붙잡고 여전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그들의 순간들은 더 연약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만든다. 다음날 점심시간, 그루비 배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신지가 도착한다. 헤멜이 빠르게 유의 팔을 잡으며 보호하려 한다. 라이언은 잠시 멈추고 망설인다. 신지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라이언이 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속임수는 필요 없다고 말한 후 점심을 함께하며 사업 이야기를 하자고 초대한다. 옥상에서 신지는 유의 액세서리가 사랑을 불러온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고 밝힌다. 그는 그것을 농담으로 넘기지만 사과해야 할 감정적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힌트를 준다. 유는 신지의 진짜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며 불안해하지만 뭔가 더 깊은 감정을 느낀다. 왜 신지는 라이언의 행복에 그렇게 신경 쓰는 걸까? 신지는 애매하게 그녀에게 빚졌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난다. 며칠 후 유는 교무실로 불려간다. 사사키 선생님이 보존된 보라색 꽃 핀을 보여준다. 유가 성공했다고 확인하자 사사키는 한 학부모가 딸이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게 속았다고 불평했다고 설명한다. 유는 가격을 설명했다고 자신을 변호하지만 증거는 없다. 그는 히메리가 가진 서명된 서류를 언급하지만 사사키는 그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는 그것이 그의 가족 가게의 일부이며 그의 여동생 사쿠라가 관리한다고 설명한다. 이름을 알아차린 사사키는 태도를 누그러뜨리며 유에게 당분간 판매를 중단하라고 말한다. 유는 분노한 히메리와 라이언에게 학생과 맞서고 싶어 하지만 더 나쁜 일이 먼저 벌어진다고 전한다. 사쿠라 테마의 핀을 사서 남자에게 어필하려던 한 소녀가 거절당하자 분노해 그것을 부순다. 유는 조용히 지켜본다. 히메리는 그 소녀를 꾸짖으며 뒤쫓아간다. 유는 천천히 부서진 조각을 모으며 깊은 슬픔에 잠긴다. 그는 아름다움이 순수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기억하며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랑은 종종 상반된 의도를 동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깨진 핀을 들고 그는 아픈 공허함을 느낀다. 사쿠라는 액세서리 사업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유의 학교를 방문한다. 선생님은 유가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하지만 일부 부모님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다. 그들은 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학생들이 오버스펜딩을 강요받거나 압박받았다고 믿는다. 선생님은 유연한 환불 계획을 제안하며 사쿠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녀는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유와 이야기할 계획이다. 한편 유는 집에 머물며 몰랐다. 학교에서 우스미와 마오는 옥상 근처에서 히메리에게 사과하며 자신들의 홍보가 문제를 일으킨 것을 후회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유에게 사과를 전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는 동의했지만 히메리는 그들이 직접 말하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느끼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유가 돌아오는 것을 본다. 그녀는 밝게 인사하지만 그는 차갑게 대답하며 자리에 앉는다. 그녀는 잠시 걱정하지만 그가 시간만 필요하다고 믿는다. 점심시간에 유는 정원에서 신지를 만난다. 신지는 루머를 퍼뜨린 것을 인정하며 유에게 분풀이할 기회를 준다. 하지만 유는 대신 친구를 돕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곱씹는다. 신지는 그의 차분한 반응에 놀란다. 방과 후 히메리와 루네는 과학실험실로 걸어가며 둘 다 자신의 가게의 미래에 불안해한다. 히메리는 유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주말 여행을 제안하며 새로운 환경이 그의 열정을 재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이언은 주저하며 유가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다. 히메리는 이를 반발로 받아들이고 긴장이 고조된다. 장난스럽게 그녀는 라이언이 신지와 가까운 만큼 소문에 대해 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며 런의 유에 대한 조용한 관심을 언급한다. 그들의 대화는 유가 반품된 액세서리 상자를 들고 도착하면서 중단된다. 그들은 재빠르게 내용물을 살펴본다. 모든 것이 손상되어 판매할 수 없다. 히메리는 고객들이 모든 조건에 동의했음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유는 차분하게 논의를 끝내고 학교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연구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찬다. 히메리는 달이 머무는 것을 거부하며 두 사람 모두 여행에 초대한다. 라이언은 망설이다가 새로운 찻집에 호기심이 생겨 동의한다. 히메리는 쇼핑하고 싶다며 열심히 덧붙이고 유도 디자인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유는 갑자기 졸업할 때까지 액세서리 작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다. 그 소식에 모두가 충격을 받는다. 히메리는 충격에 얼어붙는다. 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하다.
지금은 꿈을 쫓는 게 잘못된 것 같다고 말한다. 그 사건의 여파가 너무 크다. 졸업 후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액세서리 제작을 잠시 멈추려 한다. 그는 농담인 척 억지로 웃음을 짓는다. 그렇지 않아. 그녀는 학교가 그를 막지 않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믿고 있다고 상기시키지만 유는 단호하게 버틴다. 그는 단지 잠시 쉬는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히메리는 무언가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낀다. 그에게 다가가고 싶어 요것, 음료를 건넨다. 하지만 유는 짜증을 내며 그것을 밀쳐내려 한다. 음료가 그의 셔츠에 튄다. 그가 닦는 동안 그녀는 다시 간청한다. 그가 창작할 때 가장 살아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유는 그것을 지지가 아닌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그는 그녀가 번아웃에 이르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 말들이 상처가 됐다. 그녀는 말없이 주먹을 꽉 쥔다. 반품된 조각들이 든 상자를 집어들고 창가로 향한다. 거의 던질 뻔했지만 멈춘다. 상자를 내려놓고 자리를 떠난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텅 빈 채로 아파한다. 나중에 히메리가 들어와 밥 먹을래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를 보고 즉시 그녀와 유가 다퉜다는 걸 알아챈다. 아마도 그녀가 유에게 계속 작업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일 것이다. 히메리는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그를 밀어냈다고 설명한다. 멈추면 다시는 창작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고 자신이 존경하던 유가 사라질까봐 두려웠다고. 놀랍게도 해버는 그녀를 비웃지 않는다. 그는 듣고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솔직했던 그녀가 잘했다고 말한다. 그래도 그는 유가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이런 고민들은 예술가로서 겪는 일이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희망할 수밖에 없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계속 그를 지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히메리는 혼란스러워한다. 그가 방금 유가 스스로 도와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해버는 웃으며 그녀의 역할은 유를 다시 창작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단호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다. 아마도 끈기가 통할 거야. 다음 날 히메리가 옥상에서 유를 찾는다. 그는 부끄러워 조용히 사과한다. 그녀는 차갑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한다. 그가 액세서리 만드는 걸 그만뒀다면 자신도 그의 친구를 그만두겠다고. 유는 충격받아 당황했다. 그가 사과했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잡아 그를 바라보게 하고 눈에는 고통이 가득하다. 그녀는 포기함으로써 자신의 꿈도 함께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꾸던 가게를 여는 꿈을 그가 쉽게 부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넥타이를 놓고 돌아서려 하지만 유가 그녀를 막으며 말한다. 한때 그녀도 그 꿈을 포기하려 했던 적이 있으니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말까지는 조용히 시간이 흘렀고 유는 히메리에게 말을 걸기 위해 사물함 근처에 머물렀다. 그가 다가가기 전에 라이언이 합류했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향했고 유는 그녀에게 게임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했다. 라이언은 서툴게 버튼을 눌렀고 유는 그녀의 어설픈 노력에 미소 지었다. 차를 마시며 휴식하는 동안 그녀는 게임 상대를 이긴 후 자랑스럽게 차를 홀짝였다. 유는 재미있다고 말했지만 라이언은 그를 지적했다. 그는 솔직하지 않다. 그녀는 그가 게임하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보석 공예를 하며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유는 그만둘 생각이라고 고집했지만 라이언은 의심했다. 그녀는 그와 히메리가 이렇게 가까이 지낸 만큼 비판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유가 화를 내자 리아는 그냥 웃으며 드디어 진짜 모습을 보인다며 좋다고 말한다. 감동한 유는 그녀를 위층으로 데려가 귀걸이한 쌍을 보여준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자 리아는 히메리 스타일 같다고 말한다. 유가 그것을 확인해준다. 그는 히메리를 생각하며 만들었고 그녀가 액세서리를 부러뜨렸을 때 화가 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오직 깊고 아픈 깨달음만이 있었다고. 그는 사랑을 위한 공예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꾸미기 위해 만들고 있었다. 사업, 고객들, 심지어 꿈까지도 그녀를 붙잡기 위한 이기적인 변명이 되었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예를 존중하기 위해 그만두고 싶었다. 리아는 이 말을 톡톡 치며 웃으며 그가 너무 극적이라고 말한다. 유는 그녀가 자신의 혼란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모습을 놀라서 바라본다. 그는 그녀를 부러워한다. 그녀의 솔직함, 에너지, 그리고 미소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부정한다. 그녀는 가족 가게를 싫어하고 친구 때문에 밴드에 가입했으며 그와 히메리가 싸울 때조차 좋아하는데
그 덕분에 그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그의 거절에도 계속 고백하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는다. 유는 좀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어쨌든 그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는 게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유는 고개를 돌리며 죄책감이 밀려오고 다시 한번 조심스레 거절한다. 그녀는 웃으며 그가 액세서리를 만드는 이유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의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그가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않아. 그건 그의 선택이야. 그래도 그녀는 그가 돌아간다면 히메리도 선택하는 거라며 슬퍼해. 유고는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리안과의 삶은 평온하겠지만 그건 히메리를 놓는다는 뜻이야. 그는 결국 리안에게 슬픈 미소를 짓고 히메리를 선택한다. 리안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이 항상 2순위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일어나 손을 내밀며 히메리와 얘기하자고 한다. 그들은 정원에서 멀리 떨어져 경계하는 히메리를 찾는다. 히메리가 조건을 내세우자 리안이 끼어들어 자신은 도쿄로 떠날 생각이 없었다고 밝힌다. 유는 그녀를 즉시 용서하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당황한 히메리는 자신에게 물을 쏟는다. 라이언은 수건을 가져오러 달려가고 그들을 혼자 남겨둔다. 히메리는 그가 창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인지 묻는다. 유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가 계속할 이유라고 말한다. 그녀는 미소를 숨기며 그를 놀리며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거절하고 다시 정상적인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여름이 오고 키리가 돌아올 때까지 신지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 시리즈의 여정을 즐기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벨을 켜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원이 더 많은 고품질 요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